땡땡아, 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었다. 오늘 우리 과장님이 나한테 어쩌고저쩌고 막 할 때, 야, 나 그거 알아. 그거 진짜 빡치는 거잖아. 우리 실장님이 나한테 그거 진짜 비슷한 거 나한테 했거든. 나 그때 진짜 어떻게 했냐면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 야, 이 짜증나 죽겠네. 때려쳐. 너 당장 때려쳐. 너 다시는 그 회사 다니지 마. 그 상대방의 상황에서 나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는 건 공감이 아니에요. 그 상대방의 상황에서 상대방은 어땠을까를 생각하는 게 공감이에요. 나랑 걔는 달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나르시스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공감의 부재, 공감의 결핍에서 오는 증상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 공감이라는 게 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동정과 공감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 중에는 사회적 민감성이 있어요. 이게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동정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경험에 매몰돼요. 그러니까 뉴스를 봐도 영화를 봐도 눈물도 잘 흘리고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 이거는 그냥 선천이에요. 선천, 기질. 이게 너무 높으면 갖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같이 매몰되어 가지고 상당히 마음을 많이 써요. 에너지를 많이 뺏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좀 집에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오늘 하루 동안 회사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물론 뭐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지나친 뭐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있다, 이러면 당연히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뭐 동네 옆집 아줌마랑 싸웠다 막 이러면 내가 막 일이 집중이 안 되고 막 이래요. 이거는 이제 상대방과 내가 선이 분명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경험 속으로 함몰되어 가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적 민감성이 매우 높게 나온 사람들이 갖는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음을 많이 쓰죠. 그리고 자신을 되게 많이 희생하게 돼요. 그거를 내가 대신 해결해 줘야 돼. 그래야 내가 덜 괴롭거든요. 그 경험은 곧 내 경험과도 같아서 내가 나서서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고 막 다 투자해서 그걸 해 줘야 돼. 근데 이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만큼 타인의 반응도 되게 중요해서 그 사람이 고마움을 표하지 않거나 타인의 비난, 거절, 무관심 이런 거에도 상처도 되게 잘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착 관계에 의존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갖는 이 동정심은 상당히 감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부모라면 내 자녀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친구랑 싸웠거나 뭐 선생님한테 싫은 소리 한번 들었고 막 이럴 때에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이런 부모가 정말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 "왜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께 하지 못했어요?" 라고 제가 질문하면 "제가 힘들다고 하면 저희 엄마는 더 힘들어하셨거든요. 제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 엄마는 실신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곤 했었어요." 이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기질은 가져가야 돼요, 평생.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희망은 뭐냐면 선천적인 기질은 변하는 것이 아니지만 후천적으로 성격을 발달시켜요. 성격은 변하는 거예요. 성격은 성장시키는 거고 발달시키는 거라서 내가 그렇게 동정심이 높고 타인과의 어떤 그 의존이 높은 그런 사람으로 타고났어도 후천 성격 발달에 의해 이거를 조절하며 살 수 있더라는 거죠. 매몰되지 않고 거리를 둘 수 있더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정을 타고났는데 이거를 잘 갈고 닦아서 후천적으로 성숙시키는 것이 공감이에요, 공감. 이거는 동정심이 엄청 없는 사람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너무 높아서 매몰되는 사람도 만들 수 있는 후천인 거예요. 사회성, 공감 이런 거는요. 후천 발달이에요. 학습입니다. 훈련입니다. 배우면 돼요. 연습하면 돼요. 그리고 잘못된 공감 중에 하나는 이야기에 맞장구를 잘 쳐주면 공감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맞장구는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땡땡아, 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었다. 오늘 우리 과장님이 나한테 어쩌고저쩌고 막 할 때, 야, 나 그거 알아. 그거 진짜 빡치는 거잖아. 나 어저께 우리 실장님이 나한테 그거 진짜 비슷한 거 나한테 했거든. 나 그때 진짜 어떻게 했냐면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때 뭘 느꼈는지, 내가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내지는 그것 때문에 어떤 손해를 봤는지 하면서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 경험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상대방은 어떻게 되냐면 그걸 또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수다가 되는 거죠. 근데 수다가 나쁜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공감 반응을 꼭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내가 내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쪼끔 주의를 해야 한다. 그거는 내가 뭐 하는지 알고 하자. 내가 지금 공감을 해 주자는 건지 수다를 떨겠다는 건지 그거를 뭐 수다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알고 하시라 이런 거고요. 마치 내가 그 친구랑 수다를 떨고 나서 '나 오늘 참 공감 잘해 줬다.' 이러지는 말자는 거죠. 그 친구는 그렇게 공감받았다는 느낌 안 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또 팍팍하게 "아 무따님이 그때 자기 얘기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막 강박적으로 막 자기 얘기 막 철저하게 안 하고 남의 이야기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로봇처럼 하지 말고 편안하게 관계를 하실 때 상대방이 정말 힘들고 나에게 어떤 공감 반응을 꼭 필요로 하는 어떤 위태로운 상황에 있을 때에는 자기 얘기를 좀 하지 않아야 된다. 마치 내가 그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같은 경험을 하지도 않았고 같은 경험이라고 해도 나처럼 극복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뇌에서 쾌감을 느껴요. 그래 가지고 나는 마치 그 사람에게 맞장구를 쳐 주면서 굉장히 성의 있게 리액션 하느라고 막 말이 길어지는 것 같지만 그냥 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아닌데요 선생님. 저는 제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전 듣고만 있는 걸 더 좋아해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두려움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발달이 안 돼서 그런 거지 판 깔아 주고 안전한 대상이고 하면은 다 입 터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는 최대한 나는 말을 적게 하고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도록 내버려 두고 가만히 들어 주기만 해도 맞장구 잘 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럼 이 공감이라는 게 뭐냐면 동정은 감정적으로 했다면 공감은 인지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공감이 감정이 막 동요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공감은 정확히 뭐냐면 상대방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런 상황에선 참 그럴 수 있었겠다.' 이건 생각이거든요. "땡땡아 나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 너무. 나 너무 힘들었어." 이러면 그걸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 "야 이 짜증나 죽겠 때려쳐. 너 당장 때려쳐. 너 다시는 그 회사 다니지 마. 땡땡아 나 남친 때문에 나 너무 상처받아. 야 이 당장 헤어져. 어떻게 그딴 새끼가 있을 수" 말이 심했다. 이게 상대방의 경험에 내가 감정적으로 매몰돼서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공감은 인지로 한다 그랬죠. "땡땡아 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생각을 해요. '아 어떤 일을 당한 거지? 아 그런 일을 당했구나.' 이때 중요한 포인트 하나. 그 상대방의 상황에서 '나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는 건 공감이 아니에요. 그 상대방의 상황에서 '상대방은 어땠을까.'를 생각하는 게 공감이에요. 나랑 걔는 달라요. 걔는 남의 말에 민감한 사람이고 피로도가 높은 사람이고 몇 개월 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었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얼마 전에 독감에 걸렸었고 여러모로 취약한 상태. 나는 그런 게 지금 없는 상태. 근데 상대방의 상황에서 어땠을까를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야 그게 뭔 일이라고 그러냐. 잊어버려. 그게 별말이라고 그래. 그런 일은 그냥 태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냥 평범한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마.' 전혀 공감적이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의 경험에서 내 입장을 생각한 거잖아요.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경험에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이 아닌 공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완전히 함몰되지 않으면서 동정심을 갖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 것을 희생해서 도와줄 필요도 없고 왜냐면 불쌍하지 않는데 왜 도와줘? 그냥 단지 측은지심을 가져요. 동정심하고 측은지심은 달라요. 측은하게 여길 수 있죠. 그건 그 사람의 경험이에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의 경험을 상상해 보는 것뿐이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이 소진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경험에서 나의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와 상대방이 다르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해야겠죠. 그거를 머리로는 다 맞아. 너랑 나는 다르지."라고 하지만 진짜 마음 깊이 그거를 생각하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훈련입니다. 어떻게 훈련하냐고요? 어떤 소통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관계 속에서 끝없이 상기하는 거예요. '아 걔는 나랑 다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싸울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별로 없어요. '아 걔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애잖아.'
그게 그냥 '걔는 나랑 달라.'라는 마인드에서 오는 존중하는 마음. 이게 일종의 선이고요. 공감을 한다는 건 사실은 이래서 학습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냥 배우면 돼요. 머리로 자꾸 상기하고 생각하고 '걔는 나랑 다르다. 그 애는 나랑 다르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다른 걸 느낄 수 있다. 다른 것에 민감할 수 있다.'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 공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발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경험을 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사에서 들었던 말, 남자친구한테 들었던 말을 생각하면서 '아 그 애의 성격에서는 그게 참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겠구나.' 요게 공감입니다. 그거를 과도하게 표현해 줄 필요도 없고 같이 뭐 화내고 울고 뭐 여기까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지. 너 참 그렇게 느낄 만하다.'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러한 공감을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타인에게도 그렇고 해 주시다 보면 내가 편해요. 내 주변의 갈등이 줄어들고 내가 마음이 여유가 생겨 편해지면서 나를 위한 겁니다. 사실은 타인을 위한 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 되기도 하고 나를 위한 것은 또 타인을 위한 것이 되기도 하고 다 상부상조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